네, 안녕하십니까. 참벗 행정사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서승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청구권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 연차 휴가 미사용상 청구권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와 그리고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그럼 먼저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권과 연차 휴가 미사용권 청구권은 이미 영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이 링크를 먼저 보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차 휴가 사용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개근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초 입사자는 15개에서 근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개에서 이제 2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하는 경우, 그리고 최초 입사자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차 휴가 사용권을 갖다가 사용 기한 내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 일에 연차 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개수만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연차 휴가 대체 합의는 특정 일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요. 현재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이 특정 일을 공휴일에 하고 있죠. 근데 현재 가도기적인 어떤 그런 지금 시기에 지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휴일 같은 경우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공휴일이 법정 휴일도 될 수 있고 약정 휴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 이제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공무원이 쉬는 날 이 공휴일을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99명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약정 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를 사용 것으로 한다 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개수만큼 연차 휴가는 줄어들게 되고, 또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3일 중에 하루는 유급 휴가, 그다음 추석 연휴 3일 중 하루는 유급 휴가. 각 그 유급 휴가인 연휴와 설날과 추석날 당일을 제외하고 이 일은 연차 휴가와 대체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중에 4일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그 일수만큼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게 되는데요.
어, 최근에 이것 또한 최근 2020년 3월 31일 날 이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휴가 소멸 시기에 대해서 변경을 기존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1년 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소멸하게 돼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이제 소멸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와 연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이제 신설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 입사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 1년 동안에는 그 월 단위 연차라고 했었죠. 11개의 연차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1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경우에는 연 단위 연차라고 그랬었죠. 15개를 2년 차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차 사용 촉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로 이제 해갖고는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통보하도록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단위 연차 같은 경우는 7월 10일에서 7월 1일에서 7월 10일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때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이제 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아예 지정해서 언제 사용하라 하고 지정해서 10월 31일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 단위 연차 같은 경우는 9개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용 시기 통보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도 역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1월 30일까지 사용 시기를 아예 지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남은 2개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하라고 촉진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는 또한 이제 사용자에게 계획을 통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한 12월 21일까지 2개에 대해서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아예 통보하도록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러한 사용 시기 1차, 2차 통보 촉진과 지정 통보는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한다 했을 때는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용 시기를 지정했고 또는 언제 사용하겠다 하는 이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무조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관리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는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